소환은 실패한 학생이었으나 그의 반이 여신에 의해 소환되어 모두가 고급 수준의 능력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은 그를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모두가 그를 새로운 세계에서 2급 기술을 가진 약한 고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두에게 복수하며 그들을 파괴합니다. 미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학대받는 문제아였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매일 얻어맞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어머니는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무시한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자신감 없는 외로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미모는 계부에게 맞는 악몽에서 깨어나고 반에서 가장 유명한 괴롭힘당하는 아이쇼가 야라는 착한 소녀를 괴롭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녀의 책을 빼앗아 공중에서 흔들며 소녀 소설을 읽는다고 놀립니다. 이 부정적인 멍청이는 여자가 소녀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모는 TV 프로그램에서 괴롭힘을 멈추고 모두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현실에서는 버스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그가 그녀를 위해 나서면 그의 약한 체격으로 인해 맞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기 있는 학생들이 쇼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함께 웃습니다. 선생님은 쓸모없고 잠들어 있으며 쇼는 소녀의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미모는 갑자기 일어나 쇼를 똑바로 바라보며 A를 놔둬 라고 말합니다. 쇼는 그를 비웃으며 약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때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인 키리가 쇼에게 책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쇼는 책을 소녀에게 돌려주고 다른 너드 야수를 괴롭히러 갑니다. 미모는 자신이 왜 A를 위해 나섰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다른 세계로 이동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알 수 없는 장소에 서 있는 동안 모두 당황합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신이 다리 위에 서서 자신을 여신 비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악마왕의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알리엔 왕국이 용감한 전사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왕국을 방어한다고 설명합니다. 200년 전 악마왕이 거의 왕국 전체를 파괴할 뻔했지만 일부 영웅들 덕분에 악마왕은 철저히 패배했고 악마 군대도 전멸했습니다. 불행히도 악마왕이 부활하여 이번에는 그들을 영웅으로 소환했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들이 죽은 건지 장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여신의 말을 들으라고 지시합니다. 미모는 오래된 건축물과 갑옷을 입은 병사들, 창을 들고 있는 여신의 황금빛 눈을 보고는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꼬집습니다. 키리는 여신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원래 세계로 되돌려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리는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고 비사이는 악마왕을 죽이면 특별한 부분인 악의 원소가 떨어져 되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쇼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운 세계로 불러들였다고 그녀에게 소리치며 돕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비사이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왕국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A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비사이는 그들이 몰랐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합니다. 쇼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므로 비사이는 이를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전쟁 포로와 거대한 악마개를 소환합니다. 거대한 악마개는 즉시 포로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입니다. 몇몇 소녀들은 이 장면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비사이는 악마를 바라보며 주문을 외워 괴물을 완전히 불태워 존재를 없앱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 잠재 능력을 하나씩 측정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정 구슬로 걸어가서 손을 구슬 위에 올리면 구슬이 다른 색으로 빛납니다. 너드들이 끝난 후 쇼가 수정 구슬로 걸어갑니다. 그가 손을 구슬 위에 올리자마자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신은 기뻐하며 그가 S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가 손을 구슬 위에 올리자마자 황금색으로 빛나다가 폭발합니다. 그 후 A가 올라가고 그녀도 S급으로 판명됩니다. 몇몇 학생들이 더 지나가자 또 다른 소녀가 올라가는데 그녀도 S급으로 판명됩니다. 경비병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비사이는 한 명의 S급 개인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3명의 S급 인물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침내 미모가 수정 구슬로 걸어가는데 그가 손을 구슬 위에 올리자 구슬이 희미한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신은 그에게 한 번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어떤 등급인지 묻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그를 무시하므로 그는 이 세계에서도 배경인물로 남을 것임을 깨닫고 걸어갑니다. 그 후 너드야수가 수정구슬로 걸어가는데 그는 얼마 전 또 다른 어둠의 영웅이 가진 특별한 어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영웅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여신은 그들에게 각 개인별로 능력이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한 후 중요한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모를 앞으로 부르고 경비병이 그를 밀어 넣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구덩이에 보냅니다. 여신은 미모가 2급으로 반해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2급 인물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보통 죽임을 당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놀라운 영웅들이 많았기 때문에 2급 인물에게 생명을 구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먼 곳에 있는 던전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곳은 범죄자와 괴물들이 보내지는 버려진 폐허입니다. 여신은 그가 살아남으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 권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신은 그의 능력치가 너무 낮아 열심히 훈련해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실패의 틀에 속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여신에게 자신은 여기에 오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환되었으며 이제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키리가 그를 방해하며 소녀들이 이미 피곤하다고 말하자 모두가 동의합니다. 미모는 패배감에 빠져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야수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미모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후 야수를 도와줬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야수는 그를 거부하며 2급 인물은 상급자에게 더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모든 희망을 잃고 여신은 의식을 시작하며 완전히 쓸모없는 특별 아이템으로 가죽 가방을 던집니다. A는 미모를 변호하려고 하지만 이 잘못된 일에 대해 말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미모는 손을 들어 여신에게 마비 주문을 시도하지만 여신은 쉽게 막아내고 2급 기술로 그녀를 때리려는 그의 시도를 조롱합니다. 키리도 마법을 시도하지만 엄청난 파이어볼을 만들어내며 그는 단지 마법에 약간의 만화를 넣어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미모 같은 패배자와 자신들 사이의 힘의 차이를 비웃습니다. 미모는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 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이 그에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동안 억누르려 했던 진정한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미모는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여신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썩어 빠진 창녀라고 말하며 자신이 살아 돌아온다면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즉시 어두운 동굴로 옮겨집니다. 그는 상태를 확인하려 하지만 빛이 부족해 실패합니다. 그는 가죽 가방에 약간의 만화를 부어 보석이 빛나게 만들어 랜턴으로 사용합니다. 그가 동굴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이 해골을 밟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립니다. 그는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까 궁금해할 때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간신히 피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미모는 전력을 다해 도망치며 돌아서서 싸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레벨 차이가 너무 커서 그가 멈추는 순간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서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삶에 대한 좌절감이 그의 몸을 지배합니다. 괴물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미모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마비 주문을 시도하며 놀랍게도 괴물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도망치지만 곧 동굴 끝에 다다르며 또 다른 악마 새가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모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마비 주문을 사용하며 이번에도 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의 주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상태를 열어보니 그의 만화가 거의 다 소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남은 기술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에게 독주문을 시도하며 독이 매우 잘 먹혀들어 악마가 검게 변하고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미모는 동굴 바닥에 앉아 그의 주문이 왜 이 악마들에게 효과적인지 궁금해할 때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를 들으며 돌아서자 마비 주문을 풀어낸 미노타우루스 악마가 나타나 미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나쁘게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그에게 되돌아옵니다.
완전히 지쳤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손을 들어 악마에게 도전하며 이번에 살아남을지 알 수 없지만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몸은 빠르게 전투 또는 도망 모드로 들어가며 그는 이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 괴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2등급 스킬을 가진 약한 고아로 여겼지만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 모두를 파멸시킨다. 미모는 문제아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에게 학대받았다. 불쌍한 아이는 매일 두들겨 맞으며 거의 먹지 못했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며 고통의 외침을 무시하고 TV를 보는 끔찍한 어머니를 보며 견뎌냈다. 그는 결국 자신감 없는 외로운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 날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 계급의 불량배 쇼우가 야라는 착한 소녀를 괴롭히는 소리를 듣는다. 쇼우는 그녀의 책을 빼앗아 공중에서 흔들며 여자애 같은 소설을 읽는다고 비웃는다. 미모는 TV쇼에서라면 그 괴롭힘을 멈추고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상상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가 그녀를 위해 나선다면 그의 약한 몸 때문에 맞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기 많은 학생들은 쇼우를 지지하고 다른 학생들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웃으며 동조한다. 선생님은 자고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쇼우가 계속해서 소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동안 미모는 갑자기 일어나 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야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쇼우는 그를 비웃으며 약하다고 조롱하지만 그 순간 클래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리가 나타나 쇼우에게 책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쇼우는 순순히 책을 돌려주고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러 간다. 그 후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들은 완전히 낯선 곳에 서서 당황하고 한 신이 다리 위에 서서 자신을 비사이 여신이라고 소개한다. 여신은 악마왕이 나타날 때마다 이 세계의 왕국이 다른 세계에서 용사들을 소환하여 왕국을 지켜왔다고 설명한다. 200년 전 악마왕이 왕국을 거의 파괴할 뻔했지만 몇몇 용사들의 덕분에 악마왕은 격파되고 악마군도 전멸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악마왕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사들로서 그들이 소환되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장난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들의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여신의 말을 듣게 한다. 미모는 오래된 건축물과 갑옷을 입은 병사들, 그리고 금빛 눈동자의 여신을 보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신을 꼬집어 본다. 키리가 나서서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묻자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키리는 돌아갈 방법이 정말 있는지 묻고 비사이는 역소한 의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악마왕을 죽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쇼우는 여신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운 세계로 소환했다고 소리치며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비사이는 무릎을 꿇고 왕국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야는 자신들이 인간일 뿐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비사이는 그들에게도 모르는 능력이 있다고 약속한다. 쇼우는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비사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 포로와 거대한 악마견을 소환한다. 거대한 악마견이 포로를 덮치자마자 그를 죽이고 몇몇 소녀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는다. 여신은 주문을 외워 악마를 불태워 제거한다. 그녀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하나씩 그들의 잠재 능력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모든 학생들이 크리스탈 볼에 손을 얹어 능력을 확인하는데 볼이 다른 색으로 빛난다. 쇼우가 크리스탈에 손을 얹자 볼이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고 여신은 그가 A등급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며 기뻐한다. 키리가 크리스탈에 손을 얹자 볼이 밝은 금색으로 빛나며 폭발한다. 그 후 야도 S등급으로 판명되며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크리스탈을 확인한다. 결국 미모도 크리스탈에 손을 얹는데 희미한 보라색으로 빛나자 여신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다음 사람을 부른다. 미모는 이 세계에서도 자신이 배경인물로 남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 후 야수라는 학생이 다크 히어로가 가진 특별한 어둠의 능력을 가졌다고 판명된다. 여신은 학생들에게 각자 개인 능력이 있으며 이제 중요한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모를 앞으로 부르고 그를 어두운 구덩이로 보내며 미모가 2등급으로 반해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2등급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부분 처형되었지만 이번에는 뛰어난 영웅들이 많이 나와서 2등급자에게 목숨을 구할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그는 버려진 유적지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살아남으면 살 권리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미모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신은 그가 실패 프레임에 속해 훈련을 받아도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답한다. 미모는 화가 나서 자신이 원치 않게 소환되었고 이제는 버려진다고 항의하지만 키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를 막아선다. 결국 미모는 땅에 주저앉고 야수는 그에게 다가오지만 야수는 미모를 무시하며 상급자에게 더 존경을 표하라고 말한다. 여신은 의식을 시작하며 미모에게 쓸모없는 가죽 가방을 던진다. 미모는 절망에 빠져 여신을 공격하지만 여신은 쉽게 막아내며 미모를 비웃는다. 키리는 자신의 마법으로 큰 불덩이를 만들어 미모와 능력 차이를 조롱한다. 미모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속에서 억눌러왔던 증오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미모는 여신을 향해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썩은 년이라고 욕하며 살아 돌아오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어두운 동굴로 전송되고 가죽 가방에 만화를 주입해 보석을 빛나게 하여 동굴을 밝혀 나아간다. 그가 해골들을 밟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간신히 피하고 달아난다. 괴물이 그를 추격하고 미모는 자신의 약한 힘 때문에 싸워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달린다. 그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몸에서 분노가 솟아올라 마비 주문을 시도해 괴물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킨다. 미모는 도망치다가 또 다른 악마와 마주치지만 이번에도 마비 주문을 사용해 적을 멈추게 한다. 그는 주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만화가 거의 다 떨어져 피곤해진다. 미모는 마지막으로 남은 스킬을 사용해 독 주문을 시도하고 괴물이 검게 변하며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동굴 바닥에 앉아 왜 자신의 주문이 이토록 효과적인지 궁금해하던 중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미노타우루스 악마가 주문을 풀고 그를 죽이려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미모는 자신의 증오를 되새기며 이제부터는 살아남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결심하며 악마에게 도전한다. 그는 주위의 괴물들에게 포위당했지만 몸이 비행 또는 싸움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